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단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입니다. 경영권 분쟁 SM 올 들어서 주가가 50%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또 단독 기사이긴 한데요. CJ까지 카카오의 제안으로 SM 인수전 참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CJ는 사실무근으로 공식 입장을 낸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정도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인 게 아니라는 신호가 나오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썰전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SM 관련 경영권 분쟁 이슈 참 네. 뜨겁습니다. 그 네. 안에 있는 SM이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주기도 해서 기분은 네. 좀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네, 이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우선은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 네. 또 수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최초로 이 경영권 분쟁 이슈의 원인이 됐던 부분은 사실 최근 내용으로는 이제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온라인하고 또 SM 그룹과의 그런 주주 행동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이익 변화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저번 주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SM이 이제 멀티 프로듀싱 3.0 전략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매각이 진행되고 있었던 SM이라는 회사를 재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수만 최대주주를 싹 빼버리고 관련 부분을 이제 소액주주 연합인 온라인의 어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프로듀싱을 이제 펼쳐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수만 씨는 뭐 어차피 지분을 넘겨줄 거니까 매각 협상을 하라고 하고 이제 좀 발전적인 SM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라이크 계획으로 주던 로얄티 부분들을 이제 없애면서 뭔가 좀 이익 기대치가 높게 가져가는 새로운 전략적 발표를 하는구나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딱 한 3, 4일이 지나가지고 바로 카카오와의 지분 협약에 대한 발표를 해버리죠. 즉 3자 배정으로 추가적인 지분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전환사채권을 확보하게 해주면서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경영 공시를 해줌에 따라서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본격적인 불씨를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우연히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합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 씨가 바로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된 반발 성명을 내고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즉 최대 주주한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단독으로 경영진이 결정을 해서 이사회와 얘기도 하지 않고 카카오한테 지분을 넘기는 거를 바로 발표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신주 발행 가처분 소송을 내죠. 결과적으로는 이수만 씨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냐에 대한 입장에서 제가 저번 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수만 씨가 정말 화가 난다면 카카오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어떤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훨씬 싼 9만 원 정도에 된 한 단가로 지분을 가져가고 자기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SM과 어떤 사업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려는 그런 약간의 꼼수를 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난다면 아마 지분을 다른 매각 협상을 하고 있던 회사에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네. 그 사건이 바로 터지고 마른 겁니다. 예, 딱 카카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가처분 소송을 낸 뒤에 바로 이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있은 다음에 하이브에게 지분 14% 이상을 넘기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한다면은 최대 주주가 이제 완전히 이수만 씨에서 하이브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SM의 기업 경영권 자체가 하이브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경영진이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멀티프로듀싱이라고 하는 3.0 계획은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세팅을 나오거나 중요한 거는 밑에 직원들은 유지가 되지만 제일 위에 우두머리를 이제 잘라버리는 사건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25%의 내달 1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거의 이제 40%에 육박하는 지분을 사실상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해드렸지만 뭐 무료 방송이라든지 그 외의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해드린 얘기가 SM의 주가가 이제 하이브의 전격적인 지분 인수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주주분들은 좋은 거예요. 또 이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또 제 방송을 듣고 SM을 사신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아주 수익률이 진행되게 만들어준 요인이 되는데 사실상 카카오가 여기에서 추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하이브를 막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수만 씨가 카카오에 대해서 신주 발행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사실 낸 상태잖아요. 못 가져가게. 그 결과가 빨라도 이번 달 말 정도나 돼야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번 달 말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추가 공개 매수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이브가 제시한 프리미엄 가격 12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하이브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해 갈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수만 씨가 가처분 소송을 낸 게 경영권 분쟁 속 지분 제3자에 대한 지분 확보 권한을 준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대상자가 되는 카카오가 공개 지분 매수를 할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짜로 경영권을 위해서 지분 인수를 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월말까지는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 부분들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1일 이후에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윤곽에 따라서 카카오가 다시 한번 지분 매입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1일 날짜에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소액주주 지분을 25% 확보하고
또 6일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이수만 씨의 14% 지분을 확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카카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말 그대로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고요. 하이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가처분 결과가 나오고 이 가처분 결과에서 기각이 나와가지고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결과가 나왔을 때 카카오가 제스처를 취해서 공개 매수를 12만 원이 아닌 뭐 13만 원, 14만 원을 제시해서 하이브의 어떤 이 공개 매수 작업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변수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CJ 측에서 지분 매입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카카오는 지금 가처분 신청 법적 대상자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CJ가 지분 매입을 도와주면서 우군으로 나서는 거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결선상으로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CJ가 도와준다는 기사가 뭐 단독 기사식으로 일정 특정 그 신문사 쪽을 통해서 또 경제사 쪽을 통해서 이제 나온 부분을 해석하지만 공정 공시로 종합 공시로 CJ가 이런 일은 없다. 지분 매입 계획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 외에서 SM, CNC 계열사와 SM 라이프 디자인은 각각 상한가 6%의 또 급등 전환 흐름이 이제 나왔었고 SM도 2.4%의 추가 상승 흐름이 이제 나왔었던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카카오의 어떤 신주 확보와 또 그리고 기본적인 하이브의 대주주 등극 부분에 추가적인 어떤 경쟁자로 떠오르는 CJ가 카카오의 우군으로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경영권 분쟁 격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SM 주가는 공개 매수 가격 싸움을 벌이면서 천정부들이 치솟을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시간 외 시간대에서 급등이 나왔으나 시간외가 끝나고는 아니다라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외 반등은 사실상 내일 시가에 큰 의미를 발휘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네이버 그다음에 YG 계열 라인은 한 그룹 성격의 협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CJ 쪽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SKT 쪽 부분과 일부 지금 이제 협업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SM 쪽이 협업을 해서 양대강 구조로 사실 가려는 거를 모색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이브가 SM의 지분 인수와 함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 국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엔터를 하이브가 독점해가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실시한 목적 자체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어도 뭐 소문에 들리는 부분에 의하면 카카오의 대부분의 이제 자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중국계 자금 부분들이 좀 많이 섞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화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엔터계를 좀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이브가 방어하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카카오도 만약에 기본적인 그 가처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면 이번 달 20일 날짜로 이제 중동계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8천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CJ가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카카오 자체가 비밀리에 지분 매입을 하면서 그 9% 지분 외에 아예 전체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라는 식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흐름에서 SM과 SM 관련주의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바닥권에서 매각 이슈가 나올 걸 알고 선점했잖아요.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직접적으로 이 종목을 이제 매매하신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미리 제가 알려드려서 저점에 사서 지금 수익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현재 시점에서 매각 이슈 그럼 이거 들어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급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SM 관련 이슈 오늘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카카오와 이수만 주주를 배제한 현 경영진과의 계약으로 이 경영권 분쟁으로 갔습니다. 이숨과 하이브의 동맹으로 최대 주주가 이 하이브로 바뀔 경우 경영진이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좀 낙동강 오리알 격으로 이도저도할 수 없어서 주가는 단기적 하락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3월 1일 이후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좀 지분 재도전은 가능의 유무도 나오고 시세 관련 이슈는 좀 공식 입장으로 사실 무근일이 나온 만큼 해프닝으로 완결되었다. 또 중국 자금의 엔터 사업 관련 유입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SM 주가 급등락에는 유의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 정도에 발표 예정된 네. 정말 기다렸던 중요 지표입니다. 네, CPI 중요 관련. 지표죠.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미국에서 매달 발표하는 지표 중에 4대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고용 지표하고 개인 소비 지출, 네. 그다음에 CPI, PPI, 네.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3대 지표라고 하는 게 바로 CPI하고 고용 그다음에 고용 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죠. 네. 고용 지표는 어떤 미국의 금리 정책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동결 쪽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요. 네, 탄탄합니다. 네, 그렇죠. 탄탄하다 보니까 금리를 5%가량 그 이상으로 올리는데도 고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구나라는 데 힘을 실어주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봉급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인플레가 빨리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력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력이 커지면은 소비력이 커졌을 때 소비 물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다시 생산 물가가 연동 상승을 하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지표는 안 좋아져야지 사실 좋은 상황이 되는 건데 좋은 흐름. 근데도 악재화되진 않았어요. 2달 연속. 그다음에 CPI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전년 대비 동기 상승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정책이 전체적인 원자재나 그 외의 부동산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이런 물가 지수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릴 필요는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달에 연준이 이 관련된 금리 발표를 했을 때 저번 달이 아니라 이제 이번 달 초라고 볼 수 있겠고 1일 날짜니까 금리 발표를 할 때 금리를 빅스텝에서 일반 스텝화 전환하는 그런 발표를 이제 해준 거겠죠. 충분한 물가지수 안정화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물가 상승률 수치는 높은 수준이니까 이걸 2%대까지 낮출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는 매파적 성격으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로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CPI에 대한 발표가 좋은 쪽으로 보면은 이제 5.2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그 정도 수준을 맞추거나 그 정도 이하로 나올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연준의 어떤 금리 정착의 매파 성향이 비둘기파로 전환될 수 있는 기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우려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CPI를 전년 동기 기준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 상승률이 떨어졌느냐를 보면서 이 차트를 봤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다른 걸 보기 시작하는데 뭘 보냐면은 전월 대비 기준을 갖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측 수치가 전월 기준 대비해서는 직전월 대비 전월은 0.1% 이상 물가 상승률이 빠진 셈인데 이번 달 시장 예측치를 놓고 보면은 전달 기준 그러니까 12월 대비 1월 발표 지표가 이제 2월에 발표하는 거니까 1월 지표에 대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0.5%가 오히려 인상되는 물가 지표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년 기준, 전년 기준 대비해서는 떨어진 거지만
월 기준으로는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뭔가 악재를 어떻게든 이제는 끄집어내려는 뭔가 좀 떨어뜨려 보려는 달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자꾸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주가를 좀 한번 빠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중 기준 전년 대비 지표가 좋게 예상치로 나오더라도 전월 대비 지표가 안 좋게 확정돼서 나올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년 지표가 좋았는데 전월 지표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인플레는 전년도 대비 개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전년 지표까지도 시장 예상치보다 위쪽, 즉 5.2가 아닌 5.3, 5.4, 5.5 전달에 발표했던 수치 사이가 나올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월 대비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어떤 인플레에 대한 강도가 시장 예측치 대비 덜 줄어들었다, 인상률이 라는 인식에 빠지면서 오늘 내일 새벽에 미증시는 조정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연준이 평가하는 부분, 즉 다음 FOMC 회의는 3월 21일 날짜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나 넘게 남아 있어요.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CPI 지표 발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지표 발표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동성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이나 출렁거리는 움직임 정도는 근접 기간에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예측해드렸었던 수치 강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지수가 횡보 박스권을 보일지 아니면 추가 우상향을 보일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난달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이어 안정되면서 연준의 금리 완화에 조금 더 힘이 실렸었는데요. 오늘 이 CPI 지수가 5.2 정도를 하회할 경우 연준의 미들기파적인 금리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해주셨고요. 다만 좀 예상으로는 전년 대비로는 하락이고 전월 대비로는 좀 상승이긴 한데 이 전년과 전월까지 함께 파악을 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예상해 보자 말해주셨고요. 이 CPI 지수 발표 후에 좀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일시적으로 단기적 출렁거림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네. 무료 방송 중에 CPI 발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죠. 끝나고 나올 것 같네요.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텐데, 네. 좀 전에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네. CPI 직접 그 수치표와 예측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관련 흐름에 대해서 예측과 점검을 해드릴 예정이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도 시장과 무관하게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들과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최근 수익률 굉장히 좋은 이 상한 김용덕 대표가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무료 방송 참석하셔서 시장 이기는 방법과 시장 무관한 수익 내는 방법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CPI 지수 관련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시장과는 무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데모입니다. 매수가 16,0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12% 넘게 급등을 했는데 네. 그래도 손실 구간에 있네요. 이런 건설기계, 재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데모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데모를 하고 있네요. 네. 왜 이렇게 떨어졌냐? 올라가라, 올라가줘라 이러면서 지금 네. 한 13% 정도 네. 예, 반등이 좀 나와 있는데 우선 데모 같은 경우에 그 사업성은 굉장히 좀 높아요.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이제 굴착기 관련된 쪽 사업 영역에서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의존하던 그 원자재 관련 그 중장비 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어떤 인도의 세계 2위 리튬 광산 수혜도 같이 받는 종목이고요. 그 광산 그 굴착 부분들을 하는데 핵심 이제 부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재건 관련돼서 이제 슬슬 휴전이나 종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강진으로 재해가 상당히 많이 나온 그 해당 나라 지역에 관련 장비를 보급할 수 있는 보급수혜 부분과 관련돼서 삼중 수혜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패턴을 보면은 이제 다시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022년도에도 한 번에 큰 파동이 상승력으로 나왔었고 눌림 지지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왔었고요. 충분한 눌림 지지와 주선 지지를 거치고 대량 거래를 실리면서 양봉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파동은 최소한 직전 고점까지는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16,000원이면은 다음 거래일이나 다다음 거래일 사이에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시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수익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매도는 18,000원 정도권까지는 보시다 파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시면서 파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적극 홀딩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몇 프로라고 했죠? 10%입니다. 10%라고 한다면 추가 비중을 태우셔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률을 더 늘려보시는 관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데모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성 좋은 기업, 굴착기 관련 업종인데요. 어제 나온 인도광산 이슈로 오늘 시세 분출을 했고요.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이슈와 또 튀르키예 관련해서도 보급수에 묶여서 직전 고점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말해 주셨습니다. 18,000원 선까지 수익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제조반도체 역시나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손실 구간에 있고요. 이런 K칩스법 관련해서 오늘 좀 오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조금씩 그 발전하는 네. 그 반도체 영역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작아지고 반도체가 네. 그리고 전기를 좀 덜 소모하는 형식의 반도체로 가야 미래지향적인 어떤 반도체 사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돼서 제주반도체가 하고 있는 영역이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 영역 부분으로 좀 담당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AI 관련 시대에 맞추어서 기대주가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으로 주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가가 5,750원이시면 지금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아마 작년 초중반부에 하셨다가 지금 물려 계셨는데 플러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또 비중도 40%에서 적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비중을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에요. 10%면은 비중을 더 태워가지고 좀만 올라가도 수익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적인 매매 전략이 가능하겠으나 40%까지 태웠다면 한 종목으로 태울 수 있는 맥시멈 비중을 태우신 거기 때문에 현재의 비중을 가지고 매수가 전환을 노리셔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고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 2021년도에도 2번 정도에 걸쳐서 주가 파동이 연이어져서 이어졌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가를 한번 제주 반도체를 땡기면 한 번 파동으로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번 주 안에 보유하신 매수가 영역까지의 도달은 시도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건 유지가 가능하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시작된 가격이 예전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고점도 낮게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 6,000원권에 있는 작년 매물대에 부딪히면 추가 상승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5,750원인 매수가 돌파 시에는 유지가 가능하나 그 이상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5,750원 이하로 밀릴 경우에는 이번에는 홀딩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익절을 하시라는 말씀.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만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추가 비중을 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말해주셨고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후에 파동이 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매수가로는 올라올 수 있지만 욕심을 내지 말고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G 관련주 솔리드입니다. 작년 21년인가요? 되게 예전 매수 가격이신 것 같은데 네. 좀 손실이 큽니다. 9,800원에 40%. 네. 참 이분은 2년째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밤마다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솔리드잖아요. 네.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죄송합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 갑자기 가수가 네. 제 갑자기 이해하는 좀 하려고 한참 했는데, 걸렸네요. 네, 음정박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럼 시원한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전략 네.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는 9,800원이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약 3,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50% 정도 반등이 현재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5G가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도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5G 관련주의 상승력이 상당히 좀 급등으로 나오고 탄력도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 수 있는데 안 올라간 건 아니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반등이 나오지 못한 게 좀 아쉽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이 앞으로 보는 5G에 대한 영역 흐름 부분들을 좀 네.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전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보이시면 이제 13,000원대까지도 한창 때는 이제 갔었던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연도에 5G 영역에 대한 발전과 고속 광통신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매수가에 대한 회복 영역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만큼은 밤마다 아까 전에 제가 불러드렸던 그 노래를 좀 불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다 보면은 매수가 회복 타점이 상반기 정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안도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솔리드 5G 관련주 상승세가 현재 좋은데 좀 강력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말해주시면서 다만 이 주가의 흐름이 5G 관련 이 고속 광통신 인프라 사업 전망이 밝은 만큼 장기적으로 좀 상반기 안에는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맞춰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전 전략주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4일에 매수했던 SM, 조금 전 썰전에서 나눠봤던 종목이죠. SM은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전에는 이제 관련된 그 경영권 분쟁 이슈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AS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네.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SM이라는 종목 자체는 경영권 분쟁의 본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50% 넘는 수익이 진행 중이지만, 또 제가 전주에 얘기를 해드렸을 때 분명히 강력 홀딩 의견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30%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해드렸지만 30%가 아닌 50%, 100%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에이스상으로 드렸던 만큼 현재 50%가 갔지만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만 원이라는 가격 아직 뚫리지 않았죠? 이 가격이 무슨 가격이죠? 신고가죠, 이제 되면. 네, 신고가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기로 한 가격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전체 개인 투자자의 25% 지분을 지금 아직 닿지 않은 가격에서 하이브가 이번 달 안에 사기로 했기 때문에 SM은 거의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겠지만 99% 정도 12만 원을 돌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냥 들고 그쵸.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왜? 12만 원 돌파 나올 건데 지금 11만 6,800원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1만 원 돌파가 나왔다가도 싫으면은 12만 원의 공개 매수가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개인 주주 걸 가져갈 거라고 하니까 이번 달 안에는 언제든지 12만 원에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도 높은 수익이지만 더 높은 수익을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전량 보유하는 의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M 최고가 수익률 54%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슈는 썰전에서 자세히 이야기 드렸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 자체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도 30%, 50% 수익을 말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위인 최소 12만 원, 이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이기도 하죠. 이 가격까지 한 주도 파지 말고 잔량 보유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1월 27일에 매수했던 하이브가 또 나왔네요. 네, 수익률 15%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이런 이슈로 6%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이브는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뭐 직접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는 대상 회사고, 네. 그리고 SM의 이제 주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엔터 및 K-팝을 다 잡아먹는 그런 대형 네. 업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4대 엔터 3사인 SM, JYP, YG엔터의 시총을 다 합쳐도 하이브의 시총을 넘어가지 않나요. 그 하이브 시총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네. 하이브 시총이 8조가 넘고 SM, JYP 그다음에 YG엔터 시총을 합쳐도 약 한 6조 정도가 안 된단 말이죠. 2조 몇천억씩 해가지고 심지어 CJ ENM이 합쳐진다고 해도 그냥 비슷한 정도 덩치예요. 근데 하이브가 SM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공룡 엔터 기업인 독점 기업이 사실 탄생을 하면서 뭔가 방탄소년단과 이런 어떤 SM 관련 가수들의 대형 콜라보 앨범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환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장기적인 추가 상승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미 엊그저께 목표주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만 음봉을 두 차례 주고도 오늘 양봉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양봉 장악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게 있는 이유는 다시 고점 도전을 해보겠다는 얘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야 재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직전 고점 돌파 시점까지 유지를 하셔도 추가 수익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즉 15%가 아닌 16%, 17%, 20%의 수익도 즐겨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SM까지 인수를 할 경우에 독점 엔터 기업의 탄생으로 BTS나 이런 SM 관련 콜라보까지 예상이 된다 말해주시면서 장기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고요. 기술적으로도 직전 고점 돌파 가능한 만큼 보유하면서 추가 수익률을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엔터 종목입니다. 네. JYP 엔터 1월 20에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 12%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JYP 네. 엔터는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JYP 엔터도 이제 이틀 전에 네. 드디어 그 공식 목표 주가가 또 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엔터주로 제시한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 목표 주가 달성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JYP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죠. 박진영 산하의 정말 알짜 연습생 그리고 알짜 그룹들만 실제 그룹으로 배출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패를 하는 그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 외에 이전 주가들을 놓고 본다면 하이브나 아니면은 뭐 YG엔터, SM의 주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상승파라든지 이런 파동이 안정화되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보시면은 2022년 그 조정장이 나온 시점에서도 JYP 엔터는 신고가를 찍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를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제가 단기적으로는 드렸지만 추세적으로 만약에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 상하반기 일정 비중 정도는 내비 두셔도 추가 수익을 즐기는 데는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다만 제한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박 수익이 나온다는 관점보다는 추가 수익을 좀 더 즐길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 정도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재밌게 힌트 주시면서 네. 추천해드렸던 보람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주 네. 엔터 종목 모두 다 상승률 가격이 높게 되어 있고요.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 상승 파동을 주면서 올라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 조정 구간에도 신고가 찍은 종목이고요. 이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하되 추세적으로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힌트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의 힌트가 좀 재미있게 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네. 중간중간에 좀 재미있게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뭐 노래도 꼬이고 네. 사실 제가 솔리드 그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그 준비하셨나요? 노래를 잘 하거든요. 오. 근데 네. 가사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무료 방송 참여하는 분들에게 네. 조금 더 아까보다는 나은 그런 노래를 네. 해드릴 거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막 그 돌리는 네. 거죠. 네. 돌리는 이런 것도 잘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고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알죠. 어떤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네. 그렇죠. 뭐 네. 초콜릿을 네. 주실 분은 뭐 이미 드렸나요? 아니면 드릴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반대로 여쭤보시면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거요? 이 질문 그대로.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자, 노코멘트 하도록 네. 하겠고. 근데 대신 다른 분한테 받았어요. 네. 다른 분한테 비슷한 거를 오, 네, 그럼 됐죠. 받았기 때문에 네. 아까 전에 주시려고 했는데 저도요. 피디님한테. 그렇죠. 네. PD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알죠. 어떤 날인가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죠. 네. 근데 다음 달 오늘의 화이트데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아시나요? 뭐죠? 찾아봐야 되나? 뭘까요? 바로 중국 네. 위쪽에서 네. 황사가 옵니다. 네.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그렇죠. 네. 3월은 이제 황사. 지금 미세먼지가 극심한 이 시점에
황사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3월 초예요. 네. 예, 3월 그 초부터 14일 중간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황사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여과지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자동차용, 산업용, 그리고 공조용 여과지를 모두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사가 심해지고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더블로 겹쳐지는 마스크를 벗고 살아도 된다고 나라에선 얘기했으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에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과지 관련 기업의 주가는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항상 2월부터 3월 사이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착안한다면 지금이 선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상승과 눌림이 거듭하면서 상승파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조금 이제 축소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파동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막 22평선에 대한 돌파가 1월 달에 나온 뒤로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러서 22평 지지, 그리고 2차 파동이 나와서 22평 지지를 만들었어요. 피날레는 뭔가요? 주식의 3차 파동이죠. 네. 자, 3차 파동을 준비하기 위한 눌림이 진행 중인 이 시점 22평 상단 지지를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상승파가 나올 수 있는 3차 파동 나오기 전에 선점하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는 다음 거래일 오전 시가 이하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종목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무료 방송에서 종목명과 함께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 놓치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3월경에 기승을 부릴 황사 미세먼지에 대비를 해서 이 자동차용, 공조용, 여과지 생산기업 춘처 힌트를 두셨고요. 여과지 관련 기업들은 항상 2월에서 3월경에 움직이는데 현재 선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며 기술적으로 21평선 지지받으면서 이 3차 큰 상승 나오기 전 구간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CPI 발표가 있습니다. 운명의 네. 발표. 이 얘기 지겨우시죠? 아니야,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전방송 끝나는 거를 잠시 봤는데 네. 그 전방송에 저랑 같이 했었던 맞아요. 전문가분이 네. 방송 주제가 CPI더라고요. 그럼요. 주목할 네.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네. 자꾸 CPI 얘기만 드리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자, CPI의 예측과 지수의 방향성 직접적인 지표를 보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 추천주 종목명과 매매법 그리고 장세가 휘청휘청거려도 수익 낼 수 있는 특별한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 예정된 CPI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전략적 힌트에 대해서 전략 대응 방법까지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